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. 안녕하세요. 이미란입니다. 오늘은 민주통합당 김현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이번에 후반기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삼 의원인데요. 요즘 정말 더우셨죠? 그렇지만 이제 좀 이따 가을이 옵니다. 그 희망으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. 소감과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. 글쎄 그 2년 동안 나름대로 그 정책 대안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런 점들이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. 아시는 것처럼 기획위원회는 경기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, 그리고 경기 북부청의 기획행정실,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들이 있습니다. 핵심적인 그런 그 기관들인데요. 우리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지방재정 악화 해결을 위해서 또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. 어떤 개선책들이 필요할까요? 우선 전제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지금 세계화 시대이면서 그 지방화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방자치 확대,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,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데요.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렇게 좀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, 네. 우선 현재 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대2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최소한 6대4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,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. 지방세가 늘어나야 한다는 그렇죠. 거죠? 지방세가 네. 이제 그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, 이제 이런 얘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행정 업무가 이양이 되어 있는데 재정은 따라오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뭐 복지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보편적 복지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세계적 추세인데, 복지 관련해서 그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예산의 규모가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, 우리가 최근에 보면 그 영유아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.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하고 일방적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전담하라, 이런 얘기도 있었죠. 이런 것들 개선해야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그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그 재점검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 그 세수입의 70%가 취득세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. 그로 인해서 매년 수천억 원의 그 세수가 감소되는데, 근데 중앙정부가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깎아준단 말이죠. 취득세를 깎아주는 거는 좋은데,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,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런 현실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.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, 그리고 행정 업무가 이양된 만큼 재정도 역시 이양이 돼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.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가 지금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, 또 지방세 감면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, 중앙정부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경기도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도연 활동하면서 읽어본 책에 의하면, 독일의 경제학자 슌페터라고 하시는 분이 국가든 지방정부든 공공재정의 10%가 샌다, 네네.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좀 더 전략하고, 그리고 제대로 쓰여져야 될 곳에 쓰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 자세가 필요할 거다,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8대 의회 들어서 제가 전반기에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, 첫 번째가 전시성 행사사업 이거 대폭 축소해야 된다. 그리고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야 된다.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.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요.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달려라 민원전철이라든지, 또는 그 찾아가는 도민 안방, 그리고 언제나 민원실, 이런 것들인데,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 행보를 의식한 그런 그 전시성 사업이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수 부족에 따라서 우리
경기도청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네. 이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. 특히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그 부채 문제나 이런 점들이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분야인데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. 예,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. 제가 알기로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에서 후반기에 공기업 재정 건전성 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전체적으로 이 산업 공기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기도시공사를 보면 지금 부채 규모가 9조 원입니다. 그리고 1년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연간 1,700억에 해당할 정도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지고 있는 빚의 거의 80%를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도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올 하반기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으려고 좀 하는데요.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, 그러니까 근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매년 지출이 되어지는데요. 근데 이 3천억 원 정도를 만들려면 경기도시공사가 산술적으로 1년에 한 3조 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. 이건 현실적으로 네.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조직과 그리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갖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경기도시공사 전체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엔지니어들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자질들이 능력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와 잘 협력을 해서 도시공사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쪽에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도시공사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예, 제가 얼마 전에 두물머리를 다녀왔는데요. 두물머리가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제 만나는 그런 곳이죠. 가서 보니까 녹조가 정말 심하더라고요. 이 북한강에서 이제 발생된 녹조가 남한강을 타고 내려가서 전 강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그런 추세를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수도권 전체 주민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. 다행히 최근에 이제 비가 와서 녹조가 좀 엷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김문수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한 350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어요.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손을 잡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,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 지방정부에 대한 이를테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런 차원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, 기획행정실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김현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I'm coming